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거나 이런 내용에서의 금리 상승이 아니고요. 수급 측면에서의 움직임에서의 상황입니다. 2차 전지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4.5를 넘어가게 되면 그 탄력에서 5%를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된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짜 모처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이 확 늘어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런 이유로 오늘 제가 출연을 했고요. 그 시장 상황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전망까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라 출연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참 웃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네. 참 오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대응 이럴 그렇죠. 줄 알았으면 초기에 매도를 해버릴 걸 아침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후회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추세가 전환됐을 때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팔아야 되고 기준에 의해서 사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을 판단해서 지금 장이 하락으로의 전환됐느냐 추세적으로 또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느냐를 이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 아시아 시장이 그 동반해서 주가 하락의 수준이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연준이죠. 연준에서 지금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의 영역에서 유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에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바뀌었느냐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FOMC 회의가 지난 7월 27일에 있었죠. 8월은 쉬었고요. 이번 9월에 있었습니다. 7월에 파월 의장이 메시지를 준 내용은 최근에 계속 똑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 두 번째, 연준이 목표로 한 2% 금리 수준 대비해서 여전히 물가 수준이 현재 높다. 세 번째, 고용시장이 뜨겁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최근 1년여 동안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된 세 가지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 연준 회의 이후에 8월 그리고 어제 연준 회의가 있기까지 변화된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게 되면 일단 CPI는 3.2, 3.4 조금 올라왔죠. 네.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PCE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은 2개월 연속해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는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3.8%로 상승했습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럼 종합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을 판단해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고용시장도 과열해서 조금은 안정되는 흐름으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난 7월에도 마찬가지로 7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9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단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는 게 7월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연준에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동일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줬습니다. 데이터 보고 하겠다. 물가 수준 연준에서 목표가 2% 여전히 높다. 현재. 세 번째 달라졌습니다. 고용시장 뜨겁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내놓았죠. 그러면서 시장은 안정화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점도표 얘기도 나오고 내년까지의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주가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변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까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금리가 4.4% 10년 국채 수익률을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시간인 오늘 우리 아시아 시간대 4.43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그 상황입니다. 아시아 시간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아시아 시간대에서 이제 미국의 상품 24시간 거래되는 선물 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 가격이 오늘 낮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시아 전반의 주시장이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앞서 모두의 쫙 전제 말씀을 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럼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 제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 연준은 올해 안에 1.5조 달러에 대한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 채권 매각 과정에서 중국에게 채권을 사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상무, 재무, 국무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했었고요. 중국에서 계속 리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번에 그 주말에 몰타에서 미중 고위급 회의가 있었고 이 고위급 회의는 11월에 있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날 수 있다. 요 사전에 조율하는 단계에서의 회담이었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현재 미국의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후까지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주는 분위기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환경적 요인, 물가가 올랐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큰 사고가 터졌거나 이런 내용에서의 금리 상승이 아니고요. 수급 측면에서의 움직임에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에도 어떤 큰 매출이 늘어나는 거나 산업 환경이 바뀌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꾸준하게 트렌드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죠. 그런데 어떤 이슈, 재료에 의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순간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의 움직임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으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바꾸는 흐름으로서의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서의 금리 상승 흐름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방송의 첫 번째로의 모두 발언으로 여러분께 쫙 깔아주고요. 그 다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1.75, 코스닥이 2.5% 네. 급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항생도 보면 한 1.4%대 급락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하락이죠. 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1.37. 그렇죠. 한국이 좀 특별히 네. 더 많이 이렇게 좀 하락한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이것이 말씀은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이틀에, 그러니까 단기간 내 이벤트로 이 악재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절대적인 원인은 미국의 금리 상승이거든요. 이 금리 상승 자체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승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 논리에서 움직였던 시장은 이후에 바로의 전환이 되는 흐름으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을 연속적인 추세적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하락으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 그 파월 연준의 이러한 그 의견이 나오고 나서 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보다 네. 현물은 코스닥 같은 경우 1,100억 정도밖에 매도 안 했습니다만은 네.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1,500억 지금 그렇죠. 매도를 했단 말이죠. 16,000개 정도 매도했을 겁니다. 이게 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뭔가 뷰가 확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최근에 근데 사실 계속 누적되어 오면 상당해요. 선물 매도가. 최근 내의 모습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외국인과 주식을 운용하는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다른 부류입니다.
파생 상품 운영하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에서 단기 매매 측면에서 흐름을 진행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16,000개 이상의 매도, 굉장히 큰 규모에서의 매도입니다. 기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주식을 매도했긴 하지만 선물로 그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 거래를 했기 때문에 똔똔입니다. 기관의 오늘 매매는. 그래서 기관의 매매는 우리가 제외하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의미만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아마 이게 2시 반 영역 한 장 마감 근처에서 그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미세한 숫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비롯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4일 연속해서 파생 상품에 대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 규모 측면에서 보면 35,000개, 한 35,000개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매도 규모. 그럼 단기적으로 최근에 그 만기가 14일이긴 했지만 우리가 만기 기준으로 모든 물량을 청산하고 다시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은 기간차를 두고 이미 롤오버를 했거나 아니면 만기보다는 한 달, 3개월 차를 두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만기 기준으로 포지션이 완전 정리되고 새로운 포지션을 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기 기준의 기준점은 그 제외하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굉장히 매도 규모가 강했지만 최근래에서의 외국인 선물 매매는 매수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는 기존에 매수를 했던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 손절일 수도 있고요. 또 일정 포지션 줄여가는 현상에서의 매도였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많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석할 만한 선물 매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대형주도 그렇고 뭐 중소형주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렇죠. 정말 많은 하락 폭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이었던 대형주들까지도 밀리면서 네. 이거 지금 앞으로 네. 이 뭐라 그럴까 이 좀 더 이 하락장이 네. 이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가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어떤 대형주가 빠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어느 쪽에 힘이 실렸는가를 좀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제 캡처를 해서 뜬 시가총액 20개 종목의 등락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화살표로 이제 검은 화살표로 체크해 놓은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겠죠. 그 외 종목들, 그러니까 2차전지 외 플랫폼 외 종목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 1%면 꽤 큰 폭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퍼센트 지수 대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차 1.5%, 기아 1.9%, 뭐 KB금융은 1.8%, 1% 수준입니다. 1전자는 0.48%죠. 2차 전지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2차 전지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한 3%대 수준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 우려가 발생되면서 성장 섹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더 가증이 됐고, 이 가증된 상황에서 투매까지는 아니겠지만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이들 종목으로 매도 강화된 지수 흐름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 섹터가 좀 매도가 강화됐다, 집중됐다. 그래서 지수의 투자 심리 부분도 위축되었고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보강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의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되돌림, 대반등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지금 그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뭐 영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내일은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또 반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이슈로의 시장 반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건 잡히는 건 없겠지만 시장이랑 항상 그 이후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과거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동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일의 주가가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던 날
다음 날은 또 반대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되돌림 과정이 나타난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늘장 연속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완화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아까 그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네. 그런 글이 달렸더라고요. 우리 김대중 대표님이 네. 미 10년물 국채가 4.4% 이상이 되면 주식은 다 팔아야 된다. 4.5. 4.5.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4.5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다셨더라고요. 4.5는 안 넘었고요. 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잠깐 넘기고 갔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상단부죠. 지금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유동성 장세 성격의 그러니까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30년 동안의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졌던 게 지금의 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유동성 시장이 마무리되는 기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5% 수준에서의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5%부터 노티스 제가 해드리는 것은 5%를 넣으면 이미 기준점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4.5% 오늘 아마 그 아시아 시장에서 4.3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43 뭐 42 뭐 이 정도 439 뭐 이 정도 되는데 4.5 수준에서의 가격을 아직 넘진 않고요. 4.5를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때부터 주의해야 된다.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5% 수준에서의 미국채 수익률이 넘어가게 되면 이 유동성 자세가 끝입니다. 미국 10년물이 아니라 30년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10년물입니다. 10년물. 네, 10년물이에요. 10년물. 10년물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4.5라고 말씀드린 거는 미리 경계하라는 그 추세적으로 5%까지 갈 수 있는 그죠. 돌파한다면 그 탄력이면 4.5를 넘어가게 되면 그 탄력에서 5%를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4.3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슬아슬한데요?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금리 상황이 환경적 요인이 아니고 수급적 요인에 움직인다라는 말씀드렸죠. 수급적 요인에 움직일 때는 거래가 없는 아시아 시간대에도 이렇게 막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장에 가면 또 다른 형태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본장 흐름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세가 꺾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4.5를 돌파하면 네. 그때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하나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바로 오기 전에 그 미 10년 국채 수익률 가격을 이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현재 4.429입니다. 정확한. 그러면 4.5면은 7.1인데 0.071. 이게 미세한 흐름이긴 한데요. 네. 국채 가격 거기서? 수익률은 요 가격의 폭이 굉장히 크다. 움직임이 큽니다. 장대봉이 나오고 해야 되는 가격. 이건 물론 그 종가 기준이겠죠. 아니요, 지금 실시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시간 전 가격이죠. 이 가격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 중에 그렇죠. 매매 중에 그 돌파하는 거 의미 없고 최종적인 맞습니다. 가격으로 맞습니다. 4.5를 돌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환율도 아마 지금 안 좋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니까 1,339원. 네. 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1,340원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환율 시장은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진행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원달러는 좀 과민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이제 미국 시장 끝난 상황에서 금리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 달러 인덱스 움직임은 그다지 움직임 자체가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타난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그 역외 시장에서 마감한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도 1,330원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장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 시간대에서의 미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여기 연동해서 10원 이상 올라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위험 수준에서의 상황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 10월에서의 고점이 115입니다.
우리 원달러의 환율에서의 지난 10월에서의 고점이 1,444원입니다. 지금 1,330원 오늘 시작했고 1,340원. 그러니까 고점에서 여기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황은 금리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움직임 자체는 박스권 내에서 상단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수급적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이 연동해서 같이 동조화되지 않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환율의 상황은 좀 더 긍정이라고 보기 그렇지만 안정이라고 판단해서 시장의 그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늘의 그 흐름을 보면서 네. 이제 우리도 10월 금통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또 금리 인상할 수 없는 환경,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자꾸 원화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게 아니냐. 일단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도 2%대인 상태에서 네. 저쪽은 자꾸 매파적 발언을 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5.5 대 3.5죠. 그 기준금리는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 10년 국채 수익률만을 놓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좀 전에 보셨던 대로 4.4. 한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오늘 4%를 살짝 돌파했습니다. 4. 그래서 한미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로 판단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10년끼리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차가 뭐 일정 부분 나긴 하지만 0.4 정도 나긴 하지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격률이 너무 벌어져서 자금의 이동이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점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금통위도 이제 아주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럴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는 우호적이진 않은 환경.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아직은 아니라는 점이죠. 네, 알겠습니다.